탄지로는 미친듯이 뛰고 뛰었고 지금 이 순간 마주할 수 없는 것은 악마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었다. 어머니, 형제, 작은 집의 평화, 마음속으로 바라던 모든 것이 바로 뒤에 있었지만 탄지로는 절대 뒤돌아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바른 논의를 받고 있었지만 탄지로의 마음은 삶과 죽음의 가장자리에 밀렸고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등을 돌렸고 감히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못하게 된 죽음을 받아들였다. 뒤에서 들려오는 긴급한 외침과 애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탄지로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어진 눈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의욕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굳건해졌습니다. 안개 속에 가려진 아버지의 모습은 탄지로에게 검을 휘두르라고 말했고 당장 빼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도박이었습니다. 이기고 지고 살고 죽고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천천히 검을 목에 가져다 댔다. 그는 꿈의 세계를 떠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필요가 있었다. 이 환상의 세계는 악마의 산물일 뿐 그가 있어야 할 세계가 아니었다. 이야기는 어젯밤 악마 학살단의 신임을 받고 시작된다. 데몬 슬레이어 탄지로, 이노스케, 제니츠는 인피니티 트레인을 타고 화염하시라, 랭고쿠 교주로와 합세하는 임무를 받았다. 한 달 사이에 이 열차에 40명 이상의 승객이 실종되었고 여기에 파견된 많은 데몬 슬레이어도 소식 없이 사라졌고 분명히 여기에 숨어있는 악마는 쉽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기차에 오르자마자 돼지 이노스케는 유리문에 머리를 부딪혀 누가 더 단단한지 확인하는 순간 리더십을 확인했고 돼지 머리로 로켓을 엉덩이에 붙이려 하기도 했다. 기차와 솔로 속도를 내십시오. 불꽃 탓이라 랭고쿠는 눈에서 말까지 아우라에서 행동까지 특히 탄지로가 크게 존경하는 불타는 열정이 돋보입니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니치랭검이 있었고 랭고쿠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탄지로는 랭고쿠에게 히노카미 카구라 아버지가 가장 추운 곳에서 춤을 추던 게 속해서 물론 하시라 플레임도 양말을 비유적으로 불을 끄게 한다. 화염호흡 하나형, 무의식의 불, 검을 한번 휘두르면 악마가 잿더미가 되지만 이 하차는 악마에 비하면 하시라 너무 멀었다. 다음은 랭고쿠도 깔끔한 검으로 해결한 상부열차의 도깨비. 사실 그것은 모두 환상의 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혈마술은 몇 명의 티켓이 체크되었을 때 발동, 모두 꿈의 세계로 가라앉았다. 의 마지막 생존자인 엠무는 기차에 타고 있던 수수께끼의 남자의 한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조작됩니다. 무잔, 그의 블러드 데몬 아츠는 꿈을 꾸고 지배하고 조종하며 먹잇감의 공포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그것은 비인간적인 악마들의 뒤틀린 완전한 만족이었다. 엠무의 지시에 따라 4명의 아이들이 다가와 내 검사의 팔에 밧줄을 묶어 꿈의 세계로 들어가 무의식을 찾아 정신의 핵심, 영의 핵이 부서지면 인간은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생명 없는 공허한 시체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불행하고 미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답고 행복한 꿈을 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엠무의 말을 듣습니다. 잔혹한 현실이 이 아이들을 끝까지 소외시켰을 때 그들은 생존을 위해 환상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이기에 각자의 꿈의 세계가 다릅니다. 이 춥고 하얀 눈 속에서 탄지로는 무의식적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낯익은 집을 보았고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니 공허함이 갑자기 채워졌다. 그는 여전히 조금 낯설었지만 감정의 진동 아래서도 여전히 그 속에 빠져 있었다. 랭고쿠라면 마슬레이 어단에서 최강의 하시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상관없다. 꿈의 세계에 있는 랭고쿠는 자신의 성장에 대해 자신이 겪었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스스로 하시라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쓸모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랭고쿠의 아버지가 말했다. 이 불꽃은 랭고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이제 아버지의 열정이 죽으면 랭고쿠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남동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마족을 위해 더욱 타오르게 해야 한다. 슬레이어 군단,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플레임하시라는 화려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공간의 층이었다. 그의 영적 핵심은 또한 불타는 구체입니다. 무의식 중에도 플레임하시라의 의지와 생존 본능은 보통 인간을 넘어섰고 영의 핵을 파괴할 준비를 하는 아이의 행동을 단숨에 멈추게 했다. 이노스케와 제니치의 꿈의 세계는 매우 이상하고 달랐다. 영혼의 핵을 파괴하는 퀘스트는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탄지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원했던 삶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더 깊이, 죽음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이건 꿈이야, 꿈일 뿐이야. 일어나. 남은 의식의 일부가 탄지로를 깨우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네지코도 오빠의 위험을 감지하고 오빠의 이마를 때리며 그녀의 피를 사용하여 혈마술을 발동하고 밧줄을 불태워 탄지로를 깨우게 한다. 가족이 눈앞에 있었지만 가족이 없어진 것을 인정해야 하는 탄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은 현실이다. 아버지의 지도 아래 탄지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었다. 도피, 붉은 피가 새하얀 눈에 번지고 이 내기 탄지로가 이겼고
현실로 돌아왔다. 결핵에 걸린 소녀는 탄지로를 감탄하며 바라보며 탄지로의 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탄지로의 무의식적 영역은 평화롭고 따스한 느낌을 준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탄지로의 영적인 핵심은 밝은 흰색 태양처럼 보입니다. 영혼은 순수하고 극도로 순수하며 아이는 그것을 파괴할 마음이 없습니다. 탄지로는 기절한 아이들을 마지못해 구타하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 그의 전제 조건은 악마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예리한 후각에 의지하여 재빨리 악마의 냄새를 추적하여 배의 지붕에 있는 악마의 냄새를 찾아냈습니다. 엠무는 탄지로가 혈마술을 부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탄지로의 하나오다 귀걸이를 보고 더욱 흥분했다. 이 귀걸이의 주인을 파괴하라고 명령한 것은 무잔이었다. 수중호흡 10번째 형태, 일정한 플럭스, 그의 눈은 살인 의도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혈관은 두껍고 탄지로는 전투 상태에 들어갔다. 수룡은 검의 몸체에 따라 환상이고 검의 휘두름은 유연하면서도 결단력 있고 부드러우며 날카로우며 전투용 가스는 매우 맹렬하게 타오른다. 탄지로는 엠무를 향해 돌진했지만 악마는 혈마술을 사용해 탄지로를 꿈의 세계로 여러 번 보냈지만 자살로 탄지로에게 즉시 부서졌다. 엠무의 혈마술은 더 이상 탄지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걸음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지 않고 아기는 탄지로의 맹렬한 의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엠무는 탄지로를 이끌고 가족이 학살당하는 장면, 자신이 비난과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이 그의 정신을 꺾을 수 없었고 분노를 자극하여 탄지로의 살인 의도를 극단으로 몰아갔다. 탄지로가 재빨리 다가와 수룡이 포효하며 한 번의 배기로 엠무의 머리를 목에서 떼어냈다. 그러나 임무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탄지로 일행이 꿈의 세계에 빠져들자 엠무는 자신의 몸을 기차에 연결할 수 있었다. 기차 전체가 엠무의 몸이었기 때문에 기차에 타고 있던 200명의 승객이 모두 위험에 빠졌습니다. 열차 내부는 수많은 촉수가 움직이는 고기층으로 변해 승객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노스케와 제니츠도 네즈코에 의해 마술을 깨뜨릴 수 있었다. 열차에는 총 8개의 객차가 있고 악마의 범위가 너무 넓고 탄지로 일행은 모든 승객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플레임 해시러의 도움으로 상태도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어색한 일이 무엇이든 친구 지니츠가 자신을 잃을 때 마스터가 되도록 하십시오. 지니츠를 잠자게 하는 것은 물고기를 다시 물에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거리랑 합치면 아마 영화에서 제일 강할 텐데 다들 그냥 앉는다. 제니츠는 너무 강해서 바나나처럼 촉수를 잘라 모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악마를 참수하고 세 사람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남아있습니다. 예리한 직관, 비범한 후각은 악마의 머리 위치를 매우 빨리 발견하게 만든 두 가지 유형의 결합된 능력입니다. 이노스케의 참격으로 살 뒤에 숨겨진 목뼈가 드러났지만 빠르게 재생되어 뼈를 자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두 칼만 맞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살을 베고 다른 한 사람은 목뼈를 재빨리 베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엠무가 그 정도의 힘만 가졌다면 하위 랭크 하나은 명목상 능력이 없었을 것이고 조작된 꿈은 여전히 매우 끔찍했을 것이다. 살을 바라보는 무수한 눈이 자라나는 탄지로는 끊임없이 꿈에 빠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자살을 해야 한다. 현실의 혼돈으로 탄지로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고 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다행히 이노스케는 제때에 멈춰섰다. 돼지 모자 덕분에 엠무는 이노스케의 시선을 파악할 수 없었고 혈마술은 쓸모없게 되었다. 꿈에 홀린 열차 운전사는 이노스케의 틈을 이용하여 그를 공격했지만 탄지로의 배에 피가 묻어 즉시 차단되었습니다. 걱정 마, 같이 공격하자, 탄지로가 말했다. 두 사람은 숨을 내쉬고 검술의 진술을 모두 쏟아부었고 한 줄 한 줄은 거센 폭풍우처럼 마족의 몸을 찢고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이노스케는 악마의 목뼈를 추적했고 탄지로는 재빨리 기회를 잡았고 히노카미 카구라의 공격은 매우 강렬한 불타는 원을 만들어 엠무의 목을 한순간에 절단했습니다. 엠무가 파괴되고 열차가 선로를 이탈했지만 다행히 모두 죽지는 않았다. 히노카미 카구라의 강제 사용과 함께 복부에 심각한 부상으로 탄지로의 몸은 일시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고 모두가 괜찮다는 것을 알고 조금 편안했습니다. 렌고쿠는 탄지로의 용감한 정신을 높이 평가했으며 출혈을 멈추기 위해 집중 호흡을 조정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됐다. 눈, 속눈썹, 머리카락이 온통 핑크빛이고 몸과 얼굴이 기이한 캐릭터 패턴으로 뒤덮여 있다. 이 녀석의 요염한 냄새가 너무 강하고 압박이 너무 강해서 뒷머리가 떨릴 정도였다. 특히 그 큰 동그란 눈, 오른쪽 눈에는 상위 등급이라는 단어가 있고 왼쪽 눈에는 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위 악마 중 하나인 그는 상위 세뒤, 아카자는 지난 수백 년 동안 그의 유일한 추구이자 쾌락으로 강한 것과 싸우는 호전적인 악마입니다.
만난 순간 아카자는 랭고쿠가 하시라이자 자신이 상대한 하시라 중 가장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랭고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카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펀치로 탄지로를 죽이려 했지만 랭고쿠가 검을 휘두르는 재빠른 반사작용에 의해 저지되어 아카자의 팔을 둘로 절단했지만 즉시 회복할 수 있었다. 랭고쿠는 아카자의 유혹적인 모제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아카자, 랭고쿠는 악마가 되었을 때 갈고 닦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며 인간의 수명이 짧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랭고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출생, 늙음, 질병,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법칙이며 그래야만 인간의 삶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권력은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마음과 의지이기도 하다. 아카자가 말하는 힘, 랭고쿠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유언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생사를 건 전투가 벌어져야 합니다. 랭고쿠는 파이어 브리딩을 사용합니다. 투지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처럼 맹렬했습니다. 치열하고 장엄한 전투의 현장에서 배일 때마다 불꽃이 밤을 가르며 하늘을 비추는 것 같았다. 플레임 하시라의 검술은 인간의 정점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했다. 이 검은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검이 왔다. 니치린토 검을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교묘하고 강하며 결단력 있고 날카롭고 사납다. 아카자의 쪽도 포기하지 않고 펀칭에 매우 능숙하고 명중권은 원히트킬이고 데미지는 플레임 하시라가 저항하기 어렵게 만든다. 탄지로 일행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목숨을 건 싸움에 참가할 수 없는 또 다른 단계에 이르렀다. 랭고쿠는 강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고 인생에는 한계가 있고 악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각 상처는 잃어버린 삶의 일부이지만 아카자의 상처는 몇 개의 작은 흠집과 같으며 매우 빠르게 회복됩니다. 점점 지쳐가는 랭고쿠, 과연 상급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강하다. 파이어 인스턴트, 소드 스킬, 바드 테크닉. 랭고쿠는 그가 가진 모든 힘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승리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화염 숨쉬는 밀교 9번째, 랭고쿠는 별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불태우고 온몸의 힘을 최대한 발휘했다. 랭고쿠의 전신이 맹렬한 화염으로 타올랐고 강력한 검이 아카자의 목을 베었지만 그의 배도 아카자에 꿰뚫렸다. 랭고쿠는 아카자의 목을 베지 못하고 해가 뜨는 순간을 기다리며 그를 안을 수밖에 없었다. 아카자는 점점 더 패닉에 빠졌고 아카자는 손을 부수고 랭고쿠의 통제를 벗어나 깊은 숲에 숨어 태양을 피했습니다. 탄지로는 어쩔 수 없이 아카자에게 칼을 던지고 악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떠나는 것을 보고 고통과 절망의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 랭고쿠는 무릎을 꿇고 몸을 붉게 물들였지만 황금빛 눈동자에 담긴 결의는 감출 수 없었다. 죽음의 순간에 랭고쿠의 아우라는 여전히 매우 불굴적이었고 현생 데몬 슬레이어 군단의 화염 하시라라는 칭호에 합당했다. 랭고쿠에게 이 희생은 후회일 뿐이며 특히 탄지로의 신념을 위해 차세대 데몬 슬레이어 군단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랭고쿠는 마지막 몇 개의 유언을 남기고 점차 무의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랭고쿠는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의 조언을 기억하며 그와 같은 타고난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말해준 미션은 드디어 랭고쿠가 완수했다. 엄마, 나의 임무 완수했어. 그렇지, 네, 자랑스러워요. 랭고쿠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숨이 가빠지며 쓰러졌다. 플레임 하시라가 희생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애도하고 화를 내고 또한 부인되었습니다.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장 가깝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죽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족을 무찌르는 탄지로의 길은 발밑에 조금 더 많은 피가 흠뻑 젖었고 칼날에도 날카로운 칼날이 있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영화의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시각 효과가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고 격투 캐릭터가 매우 눈길을 끕니다. 동시에 삶의 감정적, 심리적, 철학적 요소도 매우 잘 통합되어 있으며 영화의 페이싱이 매우 매끄럽게 조절되어 시청자가 눈을 떼기 어렵게 만드는 지루한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